안녕하세요. 찬쌤의 쉬운 임상화학의 찬쌤입니다. 자, 이제 강론으로 넘어왔네요. 그죠? 강론의 첫 번째 부분, 바로 테마 1번, 항응고제입니다. 자, 여러분, 이제 항응고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. 이 항응고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고요. 두 번째는 영양입니다. 그래서 항응고제 종류에 무엇이 있는지, 그 다음에 항응고제가 주는 영향은 무엇인지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.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조금 더 나간다면 원리하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용도. 용도에는 또 부적합한 그런 용도도 있겠죠. 그죠? 네,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의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이 항공고제 테마 1번을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셨죠? 자,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영양입니다. 영양은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서 이렇게 나타나게끔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 항응오제가 주는 영양이 무엇이냐? 첫 번째는 칼슘이 제거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요런 부분들이 오염이 되고요. 또 하나, 항응고제는 이제 검체의 pH를 변화시킵니다. 이런 부분들. 그 다음에 네 번째, 혈구의 용적을 변화시킨다라는 부분들이 항응고제가 주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쭉 봐오면서 이 항응고제에서 영양에 관련된 부분들의 문제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 항응고제가 주는 그 영양 등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눈에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, 그런 부분들 아시라고 또 중요하게 이제 그 영양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, 그죠? 네 가지에서 항우고제는 영양이 무엇인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눈에 익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자, 그 다음에요. 이제는 종류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요. 헤파린인데요. 헤파린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라고 알고 있냐면 생리적인 항응고제다라고도 표현합니다. 이 헤파린 자체가요.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고요. 지금 보면 필요량이 0.1에서 0.2mg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일정량의 혈액에 대한 첨가량이 가장 적은 항응고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. 이게 이제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정량의 혈액에 대한 첨가량이 가장 적은 항응고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바로 이 헤파린을 얘기하시면 됩니다. 아셨죠? 자, 그 다음에요. 원리는요. 요거는 이제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. 그러니까 프로트롬빈이 트롬빈화 되는 부분들의 생성을 억제시킨다라는 부분들, 요게 원리입니다.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용도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? 블러드가스. 음, 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통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, 음, 혈액의 pH를 측정할 때 가장 좋은 항응고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, 블러드가스를 측정할 때 pH 측정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혈액의 pH를 측정할 때, 혈액의 pH를 측정할 때 가장 좋은 그 항응고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다? 답은 헤파린이다. 그죠? 이런 게 바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헤파린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의 문제는 무엇인지라는 걸 여러분들 꼭
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. 이제는 EDTA입니다. EDTA는요, 원리부터 볼까요? 원리 이렇게 쭉 제가 적어 놨는데, 혈액중 반응에서 이렇게 제거시킨다라는 부분인데, 정확하게 얘기하자면, 다른 얘기로 한다면,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, 불용성인 착염을 형성하여, 예, 이렇게. 불용성인 착염을 형성해서 칼슘 활성을 약화시킨다라는 부분들 같은 얘기예요. 이게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셨죠? 그리고 이제 용도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CBC 많이 사용하죠.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EDTA로 많이 사용합니다. 그러고요. 부적합에서의 그 칼슘적인 부분들은 왜 그래요? 이 EDTA가 여기 말하는 거죠. 칼슘의 활성을 약화시킨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칼슘 이온을 측정하지는 이 EDT는 못한다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적합에서 칼슘 이온이 측정 안 된다, 측정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꼭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아셨죠? 자, 그 다음에요. 이제는 그 밑에 나와 있는 리튬 옥살레이트입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 이 리튬 옥살레이트는 요 혈액 중에 요게 반응해서 불용성인 복염을 형성하여 칼슘 이온을 제거시킨다 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수산염인 불용성인 심전을 형성하여 칼슘 활성을 약화시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요것도 같은 원리니까 뭐 이거나 위에 있는 그 원리 지금 적혀놓은 원리 이 두 가지 같이 읽어두시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불용성 침전 형성에서 칼슘 형성을 약화시키더라 라는 부분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요. 이제 더블 옥살레이트입니다. 자, 이것도요. 같은 얘기일 겁니다. 이제 뭐 더블 옥살레이트 같은 경우도 원리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쭉 다시 읽어보면 혈액 중의 칼슘이 이 옥살레이트와 반응해서 불용성인 복염을 형성하며 칼슘 이온을 제거시킨다. 좀 말이 어렵죠, 그죠?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원리 똑같아요. 위에 있는 거랑 불용성인 수산염을 형성하여 칼슘 활성을 약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. 더블 옥살레이트의 원리를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요. 문제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이 부적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. 더블 옥살레이트에서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더블 옥살레이트에서 뭐 MPN이나 유릭액시드, BUN,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없는 항응고제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부분들의 문제가 나타나거든요. 예, 이 부분들이 뭐냐? 더블 옥살레이트다. 답을 저기 주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요.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문제 MPN 측정에 사용할 수 없는 항응고제는